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네, 저희 정치펀치에서는 전당대회에 도전한 후보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지금 높은 지지율로 이 두 번째 최고위원 당선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조수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반갑습니다. 많이 바쁩니다. 네, 이 뭐 많이 바빠도 TV 토론도 하고 뭐 음. 합동 연설회도 하고 전국 뉴스에도 다니시고. 네. 많이 바빠도 그래도 신문사 입사 동기인 우리 배성규 논설위원이 나오라면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의리. 의리. 네, 정치펀치에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6.1 지방선거 직전에 나왔던가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네. 지원 유세 네. 가면서 막 급히 왔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선거를 앞두고 왔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나섰는데요. 오늘 두 분의 진행자께서 궁금하신 것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계신데 사실 좀 막판까지도 불안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안하다기보다 선거는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예단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책임 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분 100%로 이루어지는 첫 선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의 향배나 뭐 결과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 미리. 네. 여론조사 갖고 예측도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여론조사하고는 양상이 다르죠. 많이 다르겠지요. 네. 그리고 또 최고위원 투표는 당원 한 분이 두 표씩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이게 1인 2표제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네. 도무지 더 알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배성규 논설위원과는 기자 생활을 참 오래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 그 정치부 기자 초년병 때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하고 골프는 머리 들면 망한다. 말은 나온다. 그리고 정말 엄살이 아니라 네.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조수진 의원은 되는 것 아니냐. 네. 너무 미리 그런 얘기를 띄우셔가지고 네. 좀 조수진 의원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 투표하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될 제가 사람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선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그렇죠. 않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정책과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구현하는 것이 여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통과는 국회예요. 네. 그리고 또 내년 4월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독주는 훨씬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치열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 네. 그렇죠. 저에게 꼭 한 표를 압도적으로 주셔야만 힘을 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겸손하게 가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뭐 정말 압도적 1등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셨고 또 막후 지원 역할도 하셨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도 내가 가장 대표적인 친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좀 안타까운 일은 누군가는 비윤 또는 반윤으로 불리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거든요. 네. 가령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을 취재했을 때 뭐 비노
반노 네. 이런 걸 쓰면 그분들이 항의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래서 뭐 내가 친윤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예, 네.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당정 일치가 아니라 당정 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음. 또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내걸었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도 해냈고 지방의회 권력 교체도 해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미완이다. 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의 승리가 예. 바로 완전한 정권 교체고요. 음. 이 완전한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 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개혁 예. 네. 이런 걸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뒷받침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3대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세 번째가 바로 정당의 개혁에 제가 선봉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정당 개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당정의 융합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 정당 정치가 뜻하는 것은 책임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은 항상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하는 것처럼 네. 정당에서는 이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법안으로서 입안하고 추진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 분리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용어예요. 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린우리당을 복귀를 해보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여의도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겠다 하면서 당정 그렇죠. 분리를 선언해 버렸어요. 네. 그러다 완전히 뭐 혼선이고 그러면 당정 협의를 해야 되느냐에서부터 네. 모든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대통령실 문제다, 이거는 당의 문제다 하다가 제가 8명의 당대표를 주재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엄청 자주 바뀌었어요. 네. 3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평균 임기가 석 달이었어요. 한 달 못 채운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 예. 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됐을 때는 당정 융합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아,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용어가 주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예전에 당정 분리 선언 전에는 뭐 당정 일치, 네. 당정 일체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마치 좀 옛날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착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한 당정 관계 재정립, 당정 융합이 필요하겠다. 일체보다는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후보님이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 그 당협위원장을 예. 맡고 계시고 양천에서 네. 그래도 50대 초반 그리고 이제 비영남 그러니까 호남 출신.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배경으로 볼 때 우리 조 의원님이 되면 아마 지도부 구성에도 다양성도 있고 또 총선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금방 우리 배성균 논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게 제 선거 전략이에요. 사실. 네, 네. 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네.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을 다 합치면은 12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다 합쳐서 121석 중에 17개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밖에 얻지 못했기 네. 때문에 참패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울 등 수도권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서울 서쪽에 관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국회 들어와서 바로 당협위원장을 맡은 거죠. 그렇죠. 제가 서쪽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강남벨트라는 곳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세가 강한 곳으로 네. 평가를 받습니다만 이 양천 같은 경우는 서쪽이고 또 그리고 서울의 선거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바로미터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당협위원장이 나선다면 서울 선거는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모든 정당에는 지역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 정당도 그렇고요. 네. 네. 근데 우리 당의 근간은 영남이고요. 네. 또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영남에 포진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근간을 탄탄히 하되 이 튼튼한 근간을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역할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비영남 출신의 서울 당협위원장 네. 외연 확장에 상당히 역할이 있겠지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는 호남 출신 인구가 30%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비영남 중에서도 우리 당이 몇 안 되는 호남 출신으로서 어떤 그 호남층이 두터운 수도권을 공략하는 것은 저의 어떤 책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당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도 좀 아직은 드물고 네. 또 여성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우리 당에서 조금 희소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저의 강점이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 이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도 지금 뽑고 있는데 예. 당 대표는 아무래도 지도부의 가장 위니까 네. 지금 같이 일할 분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분위기도 달라질 예. 텐데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또 땅 투기 논란으로 후보 간에 상당한 또 네거티브 공방이 네. 있어요. 지금 당 대표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재선거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다른 분 선거는 조금 네, 관심이 좀 덜한데요. 네, 당 대표가 김기현, 안철수 이분들이 지금 양강 구도지요. 네. 예. 근데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네. 과거에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그런 당대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재밌네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여당인데 네.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 잡고 네. 걸핏하면 가출하고 아하. 예. SNS에 특정 당내 의원을 올려가지고 조리돌림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공격이 없고 이런 당 대표는 전무후무할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굉장히 안심하고 있다. 이런 당 대표는 예. 나오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일종의 검증이라는 이유로 뭐 울산 땅과 관련해서 네거티브 지금 전략이 네. 강구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은 대단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울산 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원내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김용민 의원 같은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제기를 해서 네. 저도 사실관계를 다 따졌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왜 갑자기 이번에 다시 등장했나? 네. 아무리 경선이 본선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의 내부의 자원을 서로가 존중해주고 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네. 내부는. 네. 그리고 지금 당 대표로서 총선 승리 그리고 정당의 개혁과 관련한 본인의 구상이나 비전 이런 네. 거에 할애해도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중단돼야 된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이거 역시 여당으로서의 맞지 않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 때 보기 좋지 않았던 일들을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그리고 또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청년은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네 분이 나오셔서 네. 천하용인 이거를 내세우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내부 총질하는 분들이 집합소다. 그리고 이분들 더불어민주당 가야 될 분들 아니냐까지 얘기하셨는데 예. 이분들 돌풍일까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찻잔 속의 바람으로 끝날까요?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가장 좀 즐겨하고 좀 일어났으면 했던 게 내부 분란이에요. 네. 네, 기사 쓰기가 쉽거든요. 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거사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돌풍이나 약진이란 단어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가령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나섰는데 그분들 중에 2명 내보내서 2명이 됐어요. 네. 그게 어떻게 약진이죠? 어.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사건은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적 리스크나 다르지 않아요. 네. 20대 때 권력을 이용해서 성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네. 그것도 문제였지만은 그거를 오래전의 일로 치부를 하더라도 당대표 시절에 당의 당직자를 시켜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거는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과가 없어요. 네.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런 당대표 리스크에 대해서 감싸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뭐가 다르죠? 그렇죠. 저는 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그때 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을 흔들죠. 네. 대통령 공격하고 네. 언제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글을 쓴 게 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김용태 그리고 후보- 네. 더군다나 그런 반성과 성찰과 사과 전혀 없이 대리인을 내세운다? 그게 완전히 구태수고 아닙니까? 네. 아니 저는 나를 대신해서 그것도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투입해 갖고 새로운 여당의 첫 지도부를 흔들어 놓겠다? 네. 아니 이게 놀부가 울고 갈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저는 이것도 네. 지금 당원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어. 관찰하고 판단해 주실 거다. 저는 예, 믿습니다. 예. 당원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토론회에서 김용태 후보는 당내 민주주의와 내부 총질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정치의 다원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나 깊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정당 민주주의하고 내부 총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가령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런 어떤 행태를 비판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검소완박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우리가 용기 있다, 소신 행동이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정당 민주주의예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금태섭 전 의원을 핍박하고 공천에서 배제까지 한 그렇죠. 그런 정당의 희망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에 2년을 거쳐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행동이 금태섭 전 의원과 같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사건건 발목 잡고 당내 의원들 하나씩 SNS 올려가지고 조리돌림하고 비웃고 이게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 이건 내부 총질이죠. 이준석과 금태섭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완전히 별개고 네.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하.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어떤 도덕적 리스크 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그 인신공격 같은 거에 대해서 그게 당내 민주주의라고 감싸고 이런 당대표 아무 문제 없다고 감싸고 이게 권력에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오히려 그게 아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 철호매하고 뭐가 달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거는 고쳐 먹어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흠 많은 사람의 대리인 정치 아하.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그 수구 구태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용인 후보 중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직을 맡게 된다면 당내 분란이 좀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이 당직을 맡을까요? 저는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 대한 그 인식, 그 중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런 용어를 쓰겠습니까? 천화동인 1호 절반이 이재명 것. 네. 이런 거 우리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 초반에 얼마나 많이 봤어요. 네. 그렇다면은 행여라도 한 언론이 그렇게 부르더라도
부르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죠. 네. 이거는 아. 이재명 대표나 대장동 부패 게이트나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도덕적 리스크, 정치적 책임 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의 대리인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하고 싶지 않다. 아.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되면은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바로 와서 뭔가 당내에서 뭔가 기치를 들고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꽤 있어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봉숭아학당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제가 16대 국회를 처음 출입할 때 어떤 중진을 찾아가서 현안에 대해서 듣고 하는 걸 이제 봉숭아학당이라고 네, 했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터무니없이 그 분탕질이 있는 그런 회의를 보면은 봉숭아학당으로 일컬어지게 좀 용어가 네. 바뀌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예. 아, 그리고 엉망진창 이런 일은 네.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은 책임 있는 여당이에요. 네. 여당이고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에서는 야당입니다. 네. 엄혹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이 원팀 지도부, 헌신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당원분들이 슬기롭게 이거는 현명하게 보실 것이다. 아. 네, 예,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네. 국회에서는 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야의 벽에 가로막혀서 사실 법안이나 예산 통과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야당의 폭거에 가장 치열하게 또 논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토론회에서 또 발언을 하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국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가령 일요일 날 유례 없는 본회의를 열어서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켜 놓고 네. 그 장관을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고 네. 그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이 있죠. 네. 그리고 3월 1일 날 3.1절 날에도 본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기막힌 일. 네. 이런 게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지위 때문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이런 부당성, 불합리성을 논리적으로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도부가 해줘야죠. 네. 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들어와서 법사위나 예결이나 국회 운영위에서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맞섰던 것 네. 이런 네. 거를 보시면은 저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오늘 가장 큰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인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다시 계속 민주당이 이 국회에선 폭주하고 또 그 국회를 방탄용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했던 결과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은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재명 부결의 예행 연습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었죠. 네.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증거인멸 문제 때문에도 영장 청구가 계속될 것이고 그만큼 또 체포동의안 문제는 계속 본회의에 상정될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풀이되고 네. 내년 총선은 다가오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다시 한번 당선되는 것인데 그렇죠.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을까요? 예.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공당으로서 법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각종 문제는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죠. 성남시장 성남시장, 시절이요. 예. 경기지사 때 네. 이럴 때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탄압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한테 가서 항의해야죠, 그럼. 그리고 가장 의혹을 제기했던 분은 대선 후보 경선 때 맞서 싸웠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예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의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장외 집회까지 하면서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계속 밝히고 있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할 때 이번엔 부결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번에 또 체포영장이 또 날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혐의가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가결이 가능할까? 이런 또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가결보다요. 저는 최근에 이제 권노갑 전 의원이나 네. 또 그다음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네. 발언을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한 번이니까 네. 부결됐지만 그 다음에는 네. 이재명 대표가 나가야 된다. 영장실질심사에. 아, 본인이 원로들이 자청해서 나가라. 이야기를 했죠. 예. 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너무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감추죠? 억울하다면서?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풀어야죠, 본인이. 네. 그렇게 당당하다고 그랬으면 가면은 당연히 구속영장 기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추론컨대 당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민주당이 혹시 분열될 수도 있다. 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런 뭐 대안 주자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연말쯤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될 수 있다고 봐요. 연말. 오래전부터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김남국, 김용민 이런 네. 철험의 중심의 강경파 의원들을 봤을 때는 안 내려올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떠날 수도 있을 거다. 아하. 예, 그러면서 정계 개편에 막이 오르는 것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솔직히 이제 뭐 여러 당을 과거에 네. 취재를 했을 때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별로 주저하지 않거든요. 아, 그죠. 분당 전문가들이에요. 예. 신당 전문가들이고. 신당 기술자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는 총선을 도저히 치를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결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하. 방법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안 놓을 것이고. 안 놓을 거니까. 그러면 나가서 딴 살림 차려야 된다. 예. 아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여당 쪽으로 잠깐 와보면 네. 이제 이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그러니까 지명됐다가 바로 28시간 만에 사퇴하는 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검사 봐주겠냐 아니면 검증 부실이냐 이거 갖고 야당도 공세를 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좀 반성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기사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요. 네.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이 바로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를 총괄하는 지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이 직을 맡을 수 있을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이 학교 폭력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큰 병폐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로 이번 계기로 그 어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 상황에서도 이 문항이 들어가야 된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검증에 반드시 학폭도 넣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의 학폭 문제는 피해 학생에게 정말 평생을 두고 가슴에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가 그렇죠. 되고 예. 많은 분들이 그걸로 고통을 겪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치유가 잘 되지 않더군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놀란 것이 이런 어떤 그 학교 폭력 논란의 당사자가 대학에 수시 전형은 안 되지만 정시에는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대학 측이 네.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아, 예.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여당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여당으로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도 잘해야 되고 또 총선 전략도 잘 짜야 되는데 앞으로의 여권의 국정 운영과 총선 전략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그리고 정책이겠죠. 예. 네. 인물과 같은 경우에는 공직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의 기준을 그만큼 끌어올려야 된다. 예.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뭐 음주운전이나 또 어떤 세금 체납, 또 성문제 같은 파렴치 범죄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강화하고 예. 이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지도부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래야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과 관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연금, 교육에 대한 3대 개혁 그리고 네.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 지형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여당은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다면 개혁이라는 건 고통이 뒤따르는데요. 당장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이 연금 개혁과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개혁하는 정부 여당의 이미지 그리고 실질적인 모습 이런 걸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그렇죠. 총선 전략이다.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지도부 선출을 제대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 조수진 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정권 교체도 해냈고 많은 곳에 지방 권력 교체도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 교체는 미완의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지도부가 돼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 지형을 바꾸는 완전한 정권 교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이 50대 그리고 호남 출신의 서울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총선에서 선거 지형을 바꾸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